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절대 장기 렌트를 하면 안 되겠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입니다. 3개월 전이긴 한데요. 언제나 이렇게 즐겨보는 뉴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뉴스 프로그램에서 그 장기 렌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목을 보니까 좀 심상치 않은 내용이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마음 졸이면서 좀 보고 있었습니다. 이 뉴스에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장기 렌트 회사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내 차처럼 타라고 광고를 하지만 정말 내 차처럼 탈 수 있는 것인가?를 시작으로 해서 세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승계해주겠다던 영업사원이 이 차를 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있는 차량을 가져간 렌터카 지정 공업사에서 직원이 사적으로 타다가 사고도 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지금 대처가 좀 미흡했었던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출고 직후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해지된 차량을 고쳐가지고 중고 장기 렌트로 팔았다. 뭐 이렇게 제목만으로도 이제 답답하고 장기 렌트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이게 무서운 얘기들 같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결코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절대 장기 렌트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제목들입니다. 자, 저런 세 가지 사례들이 일반적이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거 너무 일반화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 사례들이 꼭 장기 렌트만 벌어지는 일들일까요? 안타깝지만 유사한 피해들이 자동차 업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렌트 상품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거나 혹은 렌트를 안 했으면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요즘 유튜브로 이게 장기 렌트 관련돼서 검색을 하다 보면 이 뉴스가 항상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벌써 조회수가 73만 회더라고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이게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장기 렌트 상품을 중개하는 입장에서 위 사례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영상 저 말고 또 누가 찍겠습니까? 제가 찍어야죠.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뉴스 앞머리에서 제기하는 광고들처럼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 관리해 줄게 라는 식의 광고는 과장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8년간 장기 렌트 상품만 이렇게 중개를 해오던 입장에서는 장기 렌트 회사는 차를 대신 사주고 명의를 빌려주는 기본 개념 외에는 크게 신경 쓰질 않습니다. 광고에 나왔었던 A사나 B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나름 전업사이기 때문에 다른 캐피탈사들보다는 더 신경을 써주는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그 차이가 확 와닿을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대부분의 캐피탈 회사들은 사무적인 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들, 특히나 사고 처리나 정비 같은 차량 관리 서비스 부분들을 모두 외주 업체에게 맡기고 있거든요. 결국 장기 렌트를 한다면 차를 다른 방법으로 이용한다라는 것 말고는 크게 기대하실 게 없습니다. 렌트라고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편리하지만 완벽한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저희처럼 케어 서비스를 해주는 곳 같은 거 말이죠. 뉴스 앞부분에 나오는 광고 내용은 이 정도로 비판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례들로 나온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장기 렌트로 진행했었던 차량을 딜러한테 승계할 사람을 좀 찾아줘 하면서 임대를 했었던 차량을 딜러한테 맡겨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딜러가 도망갔어요. 이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도 오랫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중고차 딜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넘겨받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중고차나 리스 거래 중에서도 위탁 판매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중고차 리스 위탁 판매를 하는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핑계도 확실합니다. 중고차 여기저기 보유주로 다니다가 주행거리가 좀 많이 늘었다라고 해요. 자, 이게 팔아오기만 하면 다행이죠. 근데 안 팔린다고 계속 타고 다니면 게다가 그 위탁 판매 차량에 할부금이 남았다면 이게 그 돈은 돈대로 다 쓰면서 차량은 다른 사람이 운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읍소할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단순히 장기 렌트 상품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어요. 이건 사적 거래를 남에게 맡겼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뉴스에서 나온 승계는 사적 거래에 속합니다. 그래서 승계는 가급적으로 직접 진행하셔야 됩니다. 혹시 승계 생각하시는 분들 어디 사는지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는 알 수 없는 영업사원에게 열쇠를 결코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적 거래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렌트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뉴스에 나온 사례는 계약을 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이게 3년이요. 렌트사가 영업사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게 렌트 상품을 팔 수 있는 권한을 박탈 정도겠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중개업체 영업사원들은 거의 대부분 프리랜서잖아요. 3년이면 일을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고도 10번은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상담 직원들 전체 정규직이고 계약과 관련된 책임과 관리는 팀원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 내에 전문가가 따로 일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렌트사가 재산관리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고객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해결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렌트사는 오히려 고객에게 그 책임을 묻겠죠. 아니, 이거 우리 재산인데 왜 함부로 남에게 넘겨줬어요? 라고 할 거란 말이죠. 이 일을 당하신 분은 안타깝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일을 장기 렌트 상품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승기 업무를 한 차례 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는 매장을 차려놓고 얼굴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믿고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믿음을 저희도 보답을 하려고 하고 있죠. 중고차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매장에서 차량을 두고 가시면 제일 높은 가격에 가져갈 딜러를 찾아서 가격 방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렌트를 했었던 차량이 사고가 나서 렌트사의 지정 공업사에 들어가서 차를 맡겨놨다가 사적으로 정비사가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났었던 건입니다. 그러면서 대차도 받았는데 그 대차 관련돼서도 또 문제가 있었던 얘기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 직원의 도덕성 해이 문제는 안타깝지만 이것도 앞에 나온 영업사원 문제처럼 렌트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각성을 하고 요구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비업체가 렌트사 직영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줄 수 있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렌트 상품이라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걸까? 아닙니다. 정비업체 직원이 사적으로 차량을 이용을 한 것은 이전부터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일들입니다. 이건 일부 정비업체에서 각성을 해야 될 일입니다. 예전에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요. 옆 업체에서 고객이 맡긴 차를 단체로 이제 타가지고 문 열고 질주하고 다니는 걸 봤대요. 이게 심지어 회식 직후였던데 누가 안심하고 차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번 경우에는 렌트사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고 수리 기간 동안에 쓸 차량도 빌려줬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건 그 다음이죠. 대차를 받은 차량에 대한 불만 그리고 유지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청을 한 건데 고객께서 이용하던 전기 차량을 맡겼고 하이브리드 엔진의 그랜저를 대차를 받으셨더라고요.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서 충돌이 좀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대차의 경우에는 동일한 세그먼트, 동일한 등급의 차량으로 한다는 것 외에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렌트가 아니라 본인 명의 차량으로 사고가 나서 나쁜 정비업체를 만나게 된다 그러면 보험 대차를 받았어도 이런 일은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간 유지 비용을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렌트 상품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 없이 대차가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4명으로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면 대차를 해줄 상대방은 정비업체 측이 될 텐데요. 현실적으로 내 돈 안 들이고 대차를 받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보험으로 대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문제에서도 아주 미약하지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20년간 정비해왔던 우리 이케어 팀장님이 전화로 한번 딱 고객님 하소연을 딱 듣기만 하더라도 이 차량에 지금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뭐 이제 얼마 만에 고칠 수가 있는지 이게 대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부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정비업체에서 맡기면서 케어 팀장님한테 들은 이야기들을 이제 몇 마디를 좀 전달한다 그러면 아, 이거 만만히 보면 안 되겠구나, 장난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정비도 직접 해드리면 좋죠. 열심히 일해서 정정비 정도 저희가 직접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하지만 아직은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세 번째, 불량 차량을 중고 렌트로 돌렸다. 자, 여기서 먼저 짚어볼 문제는 렌트사가 엔진을 교환했던 차량을 신차로 대여를 해줬다. 이건 100% 렌트사가 잘못한 겁니다. 근데 8년간 영업을 하면서 경험한 건 이제 문제가 있는 차량은 반드시 중개하는 딜러들한테 정확하게 고지를 해줘서 월 임대를 할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주는 식으로 판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상품들은 아예 아무리 싸더라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신차가 아니잖아요. 뉴스에 나온 분이 이제 영업사원이라고 하시니까 아마 렌트사에서 고지를 안 하고 팔았던 거겠죠. 자, 그렇다면 렌트사 문제가 맞지만 제가 알고 있는 업체 여러 사람들한테 한번 다 물어봐도 렌트사가 몰래 고쳐가지고 신차인 것처럼 파는 사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다, 이겁니다. 아마 제가 중개하는 메이저 업체들이 아니라 소형 렌트사 상품을 중개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혹시 이게 뉴스 출연하셨던 딜러분께서 이 영상을 혹시 보고 계신다면 연락 한 번만 주세요. 제발 좀 주세요.
이게 뉴스에서는 어떤 업체인지 알려주질 않아서 동종업계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음으로 짚어볼 문제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그 문제가 발견이 돼서 계약이 취소가 됐는데 계약이 취소된 엔진 교체 차량을 중고 렌트로 팔았다는 부분인데요. 신차가 아닌 중고차가 되었으니까 중고 장기 렌트 상품으로 팔았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수리된 신차 같은 중고차를 신차처럼 판 건 문제가 되지만 문제가 있었던 차량을 문제를 해결하고 중고차가 된 차를 중고 렌트 상품으로 팔았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게 문제인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로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걸 장기 렌트 상품의 문제라고 보도를 하는 건 좀 그렇네요. 이게 어떤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3개 정도의 근거나 사례가 있어야 제대로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건 알겠지만 세 번째 사례는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계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렌트사가 영업사원이나 정비업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든지 해야겠죠. 프리랜서를 싸게 쓰는 지금의 현재 환경에서는 책임이라는 걸 제대로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방안도 없고요. 하지만 적어도 두 번째 사례에서 보았었던 것처럼 렌트사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할부로 산 차 지금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디 읍소할 것도 없습니다. 장기 렌트가 완벽한 상품인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상품은 아니지만 편리한 상품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는 이제 말 그대로 렌트예요. 렌트사 재산을 빌려 쓰는 거죠. 오히려 고객이 책임을 지고 잘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뭘 신경 써야 될지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자가 중요한 겁니다. 저희처럼 고객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최대한 대신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희는 매장도 차리고 영업팀에서는 현대차 딜러 출신의 영업팀장님이 직접 영업 정책을 세워서 영업을 하고 계시고 블루엔즈 정비사 경력 20년 가지고 있는 우리 케어 팀장님도 고용을 해서 차량의 이용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을 다 도와드리고 있죠.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책임져 드릴 수는 없겠지만 렌트사와 중개업체가 하지 못하는 그 빈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메꿔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장기 렌트 상품이 일반화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열심히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드릴 거고요. 제가 살짝 욱한 면도 있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냥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부분들이 있었다면 제 설명을 통해서 좀 해결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었습니다. 안녕.